예, 안녕하십니까. 약 30분 동안 시황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요. 약 30분 동안은 지금의 상황에서 뭐 이슈 또는 뭐 투자 전략 또는 뭐 대응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말에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 때문에 제목을 좀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3프로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거기서 그냥 잠깐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했고 여기서는 여러분께 시장이 지금 이런 악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뭐가 가장 최적이고 우리 수익률에 가장 보탬이 되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악재에 대응하는 시장과 포모 심리라고 이제 적어봤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에 이란 핵시적 공격이 있었고요. 오타가 있네요.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은 소폭 하락하고 좀 이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러한 유형의 악재가 나오면은 일단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급락을 해요. 대형 악재거든요. 일단 급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눈치 보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직 급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확전이 안 될 것 같다. 또는 더 관망해야 될 것 같다. 또는 거의 확전된다 하더라도 지금 달러가 막 급등하고 달러에서 안전자산으로 막 돈이 움직이는 그런 수급적 이동이 이번에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어떤 거든 간에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아까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시장 상황을 봤더니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미국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시장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팔면은 털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이 사람은 나중에 먼 일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에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험이요? 보시다시피 어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번에 관세발 폭락이 4월 달에 있었는데 진짜 폭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수직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이번에 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더 그랬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팔았던 마이크 보리가 지금 하나도 요번에 수익률을 못 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팬데믹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똑같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춘차적으로 빠졌다가 추세적으로 빠졌다가 저점 찍고 추세적으로 올랐죠, 오를 때도. 얘는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입니다. 시장은 그래서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인상이에요. 즉,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시장에서는 돈의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악재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다음에 올랐죠. 이때 가장 큰 수익을 낸 게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2022년도에 얼마였어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2022년도에 떨어질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액면분할 전이니 액면분할 한 거니까 $10 그러니까 $100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15배가 뜬 겁니다. 이게 2022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실제 그러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다시 오르더라. 근데 이거는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중간에 전쟁, 질병 이런 악재들이 발생할 때는 이게 빠지다 하더라도 그대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 경험상으로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악재가 나와도 위기 발생해서 시장이 급락하면 저점에서 하면 돈을 벌더라라는 패턴을 계속하고 있으니 여기서 잘못하면 팔면은 안 돼. 또 그리고 요번에 빠지면 난 사야 돼. 라는 심리가 전체적인 시장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 자체가 포모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악재의 투기적인 자금으로 시장이 확 빠지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뭐 무슨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확 빠지죠, 장중에. 그랬다가 또 다시 원위치하고 이건 수없이 수십 번 반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사일 발사해도 시장은 전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리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마다만 어떻게 내가 투자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으로 그때 교체했냐에 따라서 이후에 수익률이 완전히 다 달라졌고, 이걸 우리가 경험을 했고, 혹시 그 경험을 해서 그때 놓쳐서 후회하거나,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지만 못한 경우도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늘 마음을 먹고 계실 거고,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진짜 그런 거야? 라고 미심쩍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매수 들어가 어떤 외부 악재, 그러니까 경기를 움직이는 악재,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는 악재들은 바로 반등 못 해요, 시장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질병, 지진, 뭐 테러, 전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는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은 제가 요거 읽어드렸죠. 하워드 박스 분이 노바디 노스 요 부분을 할 때 위기 때는 누구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결론을 게임처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 사업자, 학자, 정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조언을 제공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평균적인 지적인 관찰자, 우리 본인 스스로들보다도 오를 가능성은 훨씬 더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진짜 저는 외환위기도 겪었고 여러 가지 겪었겠지만 진짜 대단한 일이 2020년도에 있었죠. 2020년도에 팬데믹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면 보시는 거는 제가 예전 책에 이 책을 썼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WTI 선물이 가격이 마이너스 37.6달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투매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던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비상식이지 않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팬데믹 때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주식이라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떨어져.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나는 여기서 사? 나는 버텨? 또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특히 여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시장 BM과 맞게 움직여야 되는 기관 투자가들 다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종목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런 투기적 비이성적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도 굉장히 세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 한번 볼게요. 외환위기 때. 저 뒤로 가갖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보면요. 19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 여기에서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원 시절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여기서 했거든요. 외환위기의 징조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제가 그때 법인정부에 근무했는데 1997년 1월부터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오면 무지 바빴어요. 새벽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주문을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우리나라 주식의 역사를 보면 500에서 1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500에서 1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직전에 1996년도에 95년도, 96년도에 10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고점 근처에서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지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금리가 무지하게 높았어요.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달러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위기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미국을 쳐다보고 매크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1996년, 97년, 96년 말에 한보가 부도가 나고 기아, 한화, 두산 다 부도 났었어요. 혜태 뭐 전부 다 전부 부도가 나면서 그냥 거래 정지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1998년도 가을쯤에 저점을 찍고 올랐는데 이게 언제면 98년 9월이 이게 추석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가끔 방송하면서 3월, 6월 여기 보시면 6월에 저점 한번 찍고 올랐다가 9월에 다시 저점 찍잖아요. 3, 6, 9, 12에 선물에서 동시 만기 때 방향을 잡아요. 시장들이 잘 보시면 만기 때 방향을 많이 잡는데 이때 10월부터 장이 뜨기 시작을 해서 10월에 장이 뜨기 시작해서 어이고 잡아야 되는데 여기요. 여기서 뜨기 시작해서 곧바로 1000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갔다가 또 다시 IT 버블 붕괴라 그러면서 500까지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1996년 이후에 1997년 12월 디폴트 선언을 할 때까지 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단기적인 악재 이런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이벤트 악재가 아닙니다. 그날의 경기와 연동하는 아주 심각한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밑에 줍줍한다고 밑에 들어가서 역시 나라는 망하지 않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시장에서는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계속 경험을 하면서 오고 온 거예요. 2008년도에도 사실은 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 1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000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이 있었는데 최저점이 1458포인트, 892포인트인 요날 발생했는데 이날 저 최저점 찍은 날 우리나라 선물이 하한가 간 날입니다. 제가 방송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하한가 간 날, 이날 하한가에 전 재산을 몽땅 넣은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저녁에 저는 소주 한 잔 마신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역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펀더멘탈의 변화가 생긴 부분이 아닌 악재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악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시장의 경험상 볼 때 이럴 때 들어가야지만 항상 수익을 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나라 이 전체 흐름을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내노라 하는 유명인들 있잖아요. 유명하게 돈을 뭐 진짜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뭐 자기 잔고가 얼마고 또는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뭐 몇천억짜리 찼다느니 뭐 자기 총 운영 자산이 몇 조니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1세대들이 언제 돈을 버느냐면 이 외환위기 때입니다. 외환위기 때 한번 큰 부의 전환이 있었고요. 리먼 때 한번 큰 전환이 있었고 팬데믹 때 또 한 번 있었어요. 이 팬데믹 때 돈 모은 사람들이 여기서 손해보고 있다가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서 다시 돈을 벌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아주 그냥 신흥부호가 된 건 아니죠. 신흥부호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신흥부호가 되는 그런 구간에는 항상 이런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드물게 있는 위기의 상황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위기의 상황이 있을 거니까 나는 피해 있을 거야 한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요. 시장 안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물론 있었던 겁니다. 이번 4월처럼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 때, 단기적으로 이번 4월에 급락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지금 조방원 종목들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한 50에서 10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결론은 집 마셔야 할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진마샬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미 알려진 투자 방식으로 이미 알려진 남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 투자해야 되고 패닉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패닉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오늘 오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만약에 다소 한 5% 10% 조정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때문에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진행형이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만약에 안 닥치면 안 닥치는 대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있을 거니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패닉일 때 항상 기회가 있었더라. 평상적인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지 않았다. 두 번째, 그런 큰 위험이 오는 위기가 되는 패닉일 때 기회가 왔는데 그때 내가 현금만 들고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더 기회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종목 교체의 대상이 뭐냐? 그게 패닉 리스트라는 거예요. 패닉 리스트라 하면 시장의 주도 종목인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애플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 엔비디아냐 이런 게 아니고 그 패닉 직전에 가장 셌던 업종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6개월 포워드 1년 포워드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 이번 주 내내 시장이 폭락한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이거겠죠.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HD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게 되겠죠. 하나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평상시에 이거를 막 올라가는 걸 내가 지금 따라서 사야 된다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패닉의 상황이 간간히 닥치는데 그 간간히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진마샬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 바로 옮겨야지만 걔들은 그거 지나고 나서는 신고가를 내면서 그쪽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걔들은 더 오르고 나머지 애들은 좀 덜 오르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책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의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걸 하기가. 왜냐하면 내가 이미 손해본 것이 이만큼 있는데 이 손해본 것을 팔고 저쪽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상으로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꽤 나름 여기 어떤 집중해서 갖고 있는데 한 1억 이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 운영하시는 운영 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패닉의 상황이 되면은 매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팔지를 못해. 얘를 팔면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벌써 빠졌다가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적어도 한두 번으로 적어도 2~3% 정도로 밑으로 던졌을 때 딱 체결시키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첫 번째 펀더멘탈과 연관되어 있는 악재가 됐을 때는 급락했다고 그냥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매크로발, 해외발, 그러니까 시장 외부발 리스크가 생겨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비정상적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수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매수 대응할 여력이 없어.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는 그 시기에 가장 셌던 종목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교체를 해야 될 때 내가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라면 그 실패는 펀더멘탈을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채권발 위기가 생겨 아니면 외환위기가 생겨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지금 논하는 거 좀 다르지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몇 차례 있었지만 요번에 놓쳤다 하더라도 또 다음 이런 일이 또 저는 오래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일이 닥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또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위쪽으로 방향의 심리가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막 내려오면
그런 기회는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걸 준비를 했는데 뭐 시장이 뭐 좋으니까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자라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투자 비책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